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1928년에 중국에서 벌어진 지난 사건, 제남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은 제남은 중국 산동성의 수도죠. 그러니까 산동성이 가장 중요한 도시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따르면 이제 산동성이 이제 경기도라고 하면은 뭐 경기도의 도청은 뭐 수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안이 이제 산동성의 이제 가장 중요한 도시 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남이죠. 이 당 1928년도에 국민당이 2차 북보를 진행을 합니다. 장제스의 국민혁명군이 북쪽으로 진군을 하죠. 그래서 산동성 진안에 지존하고 있던 일본군과 진안을 이제 그 점령을 한 국민당 간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1927년 그 전해에 상하이 구테타로 인해서 국민당, 그러니까 1926년에 짱제스가 1차 북벌을 하죠. 국민당이 북쪽을 공격을 한다가 1927년에 1928년에 2차 북벌이고 그 사이에 1927년도에 상하이 구테타로 인해서 국민당이 두 개로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당이 우한의 국민정부, 여기는 이제 왕징웨이가 총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난징의 국민정부가 이제 장제스가 이제 총통을 하고, 우한에 이제 국민정부가 따로 이제 분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왕징웨이가 총통을 하고, 북방에 있던 군벌 중에서 펑위샹하고 이제 그 연맹을 맺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북쪽 진영에 있던 그 진영들은 이제 북양군벌 또는 이제 봉천군벌, 봉천군벌은 이제 장조린이 이제 쥐고 있었고, 이들이 이제 국민당하고 이제 싸운 거죠. 국민당은 이제 남쪽 편이고, 북쪽에는 이제 북양군벌, 봉천군벌 했는데, 봉천군벌은 이제 만주 쪽이죠. 장조린이 만주의 지배자니까 해서 어떻든 그 국민당군이 연전 연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난징 정부는 쉬저우를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왕징웨이의 우한 정부는 이제 하남을 점령을 하면서 북쪽으로 이제 계속 쳐들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난징 정부의 장제스가 산동에 이르자, 일본은 이거 뭐 남쪽에서 이제 그 자꾸 쳐들어오니까, 일본도 이제 그 관동군이 이제 만주를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은 자기네 세력권인 칭다오, 산동반도의 칭다오 항구도시죠. 네, 그러니까 이 그 남쪽에서 올라오는 그 국민당군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칭다오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산동에 여기가 이제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만주에 있던 관동군 2,000명을 다롄을 출발시켜서 산동으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이 관동군이 이제 칭다오에 도착을 해서 다시 이제 그 성도인 그 제남으로 가고, 또 만주에서 추가 병력 2,200명을 또 이 제남으로 진안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장조린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베이징 정부, 그다음에 이제 그 왕징웨이가 우한 정부, 그다음에 이제 장제스는 그 난징 정부를 이제 각해서 이제 중국 이제 셋이 이제 나눠진 건데, 일본 관동구 이 세 그 중국의 그 세 개 나눠진 그 정부들이 일본의 관동군이 산동으로 출병한 거에 대해서 강력 항의하게 된다. 왜 남의 나라에 이래? 일본 니들이 왜 왔다 갔다 하냐? 이제 기분 나쁜 거죠. 우한 정부가 이제 그 왕징웨이가 있는데, 도저히 이제 난징 정부에 이제 적이 안 되죠. 장제스가 강력하니까. 그래서 우한 정부의 왕징웨이가 국공합작을 폐기를 선언을 합니다. 이제 공산당하고 같이 이제 그 국민당하고 좀 그 합작을 했는데, 공산당으로 같이 못하겠다. 이게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자 그 공산당이 난창에서 폭동을 일으키죠. 그다음에 이제 공산당이 이제 발악적인 봉기를 일으키고, 장제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건에 대해서 뭐 책임을 지고 하야를 하는 등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뭐 남쪽 부대들이 이제 그 북벌이 주춤해지고, 이러자 이제 관동군이 이제 진안, 그다음에 제남 산동성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한 합작으로 인해서 난징 정부와 우한 정부가 합쳐지게 되겠습니다. 장제스가 다 이제 통솔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쪽 부대를 1928년도에 장제스가 국민혁명군 총사령관으로 다시 복직을 해서 2차 북벌을 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제스가 이끄는 펑위샹, 옌시산, 리중런, 장제스 뭐 이런 그 장군들이 지휘하는 4개 집단군,
100만 대군의 남쪽 군대가 북쪽으로 북상을 하게 됩니다. 일본군은 텐진에 주둔을 하고 있던 5천 명을 산동으로 보내서 칭다오와 제남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일본군 5천 명이 내려오게 된 거죠. 지난해는 일본군 2,300명하고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 거주민들 1,800명이 있게 되겠습니다. 거의 한 4, 5천 명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지난해 있게 된 거죠. 장제스는 가능하면은 일본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그 평화를 노력을 했지만 불구하고 그 밑에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서 장제스 진안에서는 그 일본군은 이제 숫자가 적죠. 한 4, 5천 명밖에 파견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최신 무기로 무장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장제스의 국민혁명군은 뭐 말로는 100만이 이제 출동을 했다 그러는데 뭐 100만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상당히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 이 일본 관동군은 그 북양군벌, 그다음에 이제 그 봉천군벌 만주 쪽에 그 군벌인 장조린의 부하인 장중창의 봉공군벌에 봉천군벌의 지원을 받아서 국민당하고 일본군하고 무력 충돌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29년에 국민당이 드디어 이제 북경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양군벌하고 봉천군벌을 몰아내죠. 그래서 이제 그 남쪽에 있던 난징 정부가 북경을 1929년 점령을 하자 이 장제스의 난징 정부의 위상이 올라가고 소문이 나는 거죠. 강력하다. 일본군이 진안에서 철수를 하는 등 그 다음에 이제 일본군하고 국민당하고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국력이 약한 중국이 역시나 그 일본의 주도에 밀려서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겠습니다. 장조린의 북양군벌 연합군이 칭다오에 상륙을 해서 산동성 성도인 진안, 제남에서 장제스의 국민혁명군 44단을 공격을 하지만은 국민당에게 대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국민당이 이기는 거죠. 1929년 7월 장쉐량이 이제 북양군벌 장조린의 아들이고 이제 그 장조린 죽으면서 장쉐량이 그 아들이 이제 그 북양군벌을 물려받죠. 그래서 이 장쉐량이 소련과의 전투인 퐁소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 협상을 평화 협정을 맺게 되죠. 맺게 됐는데 러시아가 이제 그 불평등 조약을 갖고 가는 거죠. 러시아는 북만주의 철도 부설권을 획득을 하고 중등 철도를 건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중소국경도 이때 정리를 하면서 만조우리에서부터 하얼빈의 동쪽, 그 다음에 영해주의 접경, 그 다음에 둥닝까지 1500km를 중소국경으로 한다라고 이 장세량하고 이제 소련하고 맺는데 이제 그 중국 쪽에 불리하게,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러시아에 유리하게 이 그 국경선도 정해지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